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 디마켓 박가영입니다. 간밤엔 파월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있었죠. 평가는 좀 애매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는 뉘앙스는 계속해서 내비치긴 했는데 그럼 정확히 언제냐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여전히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에 미국 시장도 혼조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우리 장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세 계속 이어가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플러스 전환하면서 오늘 마감을 지었네요. 코스닥은 시총 상단이 제약주 정도는 좋았는데 나머지는 좀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오늘 마이너스 0.22% 마감을 지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0번째로 K9 자주포를 루마니아에 수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방산주가 모멘텀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장중에 신고가를 터치를 했고요. 현대 로템도 역시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넥센게임즈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일주일간 급등했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가 싶었는데 하락폭을 전부 다 말아 올리면서 결국 플러스 5% 마감을 지었네요. 이에 따라 데브시스터즈 그리고 펄어비스 등 오늘 게임주 전반이 오후 들어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 해저 케이블 테마가 부각이 됐는데요. LS전선이 1조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LS그룹주 전반적으로 좋았죠. 이 내용 잠시 후에 마감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잠시 뒤에 보실 화면들 잘 보시다가 사진을 캡처하거나 직접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응원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많이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9083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체크해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불만제로 디마켓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내일장에서도 뜨거울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감딜 오늘의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는 계속되는 전력난, 전력질주, 전력주로 정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은 더 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전력주가 7월 들어서 좀 조정이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 네. 다시금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더라고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전력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계속돼서 이어져 온 이슈, 조정 후에 과대낙폭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상승 흐름 타는 흐름으로 오늘 전력주 전체적으로 좀 좋았는데 오늘 시장에서 전선, 전력 빼면 또 서운할 만큼 오늘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최근에 또 뭐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 받아볼 만한 이슈들 한번 그럼 체크를 쭉 해볼까요? 네, 우선은 이 전력하면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된 부분이 뭐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전력은 필수적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요즘에 새롭게 다시 떠오른 바로 이 AI. 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어져서 이제 액침 냉각까지 그 냉각 기술까지 같이 떠오르게 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전력난 해소에 대한 부분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 또 대안이 필요한 상황 이렇게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전력 인프라가 확장되는 이 속도하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된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뭐 정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지금 당장이라도 이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련된 전력 설비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종목들 안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력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장 2년 뒤죠. 2026년에는 무려 이 데이터 센터의 이 연간 전력 소모량이요. 최대 1050테라와트시에 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 2022년에 이 한국의 전체 전력 사용량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전체 전력량의 이 2배인데 이게 무려 AI 데이터 센터만의 전력 소모다.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비상이 아닌 그런 비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한국에 있어서 이 AI 부분에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부분에서 2038년까지 이 관련 산업을 위해서 무려 16.7기가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전력 설비에 대해서 계속 좀 종목이 주목을 받고 이 이슈가 계속되는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제가 뭐 지난번에도 나와서 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뭐 전기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디지털화가 되면서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도 지금 전력 소비량이 굉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전력난의 이 대안책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력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래서 이제는 ESS까지 같이 묶여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방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반도체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 가동을 위해서는 이 원전 10기 규모에 달하는 정말 대규모 전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정말 모자라죠. 전력이 모자란 상황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태안 지역에 있는 이 전기를 용인까지 끌어다 쓰는 그런 방안까지 지금 정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빠르게 좀 전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새로운 기술들 또 이제는 그 전력 자동화 시스템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의 이슈가 이렇게 강한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 또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전력망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무려 70%나 재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미국에 대한 그런 수출 이슈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이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지만 대만에서도 지금 엄청난 전력난입니다.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만도 이 AI 부분에 있어서 빼놓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 2030년에는 대만도 전력량이 무슨 10% 이상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2분기 실적에 바로 반영은 안 되겠지만 하반기 또 내년 계속 앞으로 이 전력은 AI와 함께 좀 그 트렌드의 키워드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샘 올트먼 있잖아요. 오픈 AI. CEO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의 이 AI의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전력이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쓸 거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전력을 쓸 거다. 사실은 지금 AI 많이 쓰시나요? 저는 사실 챗 GPT도 그쵸. 그냥 이름 정도 검색해보고 이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AI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한테조차도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AI라는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빌 게이츠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AI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만큼 전력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또 체크해봐야 되는 그런 재료와 또 기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상반기 내내 전력주 좋다고 하긴 했는데 우리의 상상보다도 더욱 더 많이 네.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인상 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주가가 더 갈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오른 전력주들 좀 기술적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우선은 전력주 보면요. 뭐 LS 오늘 오랜만에 정말 10% 넘는 상승률 보였고요. 또 LS 같은 경우도 또 최근에 지금 LS뿐만 아니라 전력 전체적으로 본다면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많이 받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7월 달 부분만 봐도 조정을 많이 받고 오늘 상승 반등을 한 모습, 또 효성중공업도 최근에 좀 박스권 아래 구간에서 박스권 유지하다가 급등한 모습, 뭐 가온전선도 마찬가지고요. LS 일렉트릭, 또 HD 현대일렉트릭, 뭐 LS 에코에너지, 뭐 세명전기 오늘 윗골이 크게 길게 달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 좋겠지만 최근의 흐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정 후에 과대낙폭 이후에 또 상승 반등을 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오늘 같은 경우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너브콜이 쏟아졌습니다.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거기에 비해서 개인들은 역시나 좀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또 수급이 붙어야 또 종목이 크게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또 LS도 마찬가지고 LS는 오늘 좀 기관의 수급이 좀 강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네. 뭐 대원 전선도 그렇고 세명전기도 오늘 크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뭐 17% 넘는 급등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 외국인의 수급 등이 좀 붙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는 실적 시즌이 이제 오잖아요. 실적 모멘텀 우리가 빼놓지 네.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받았던 부분 다시 한번 미국 뭐 수출에 관한 이슈, 전력에 관한 이슈, 재료와 함께 실적 모멘텀 타고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 좀 나오는 듯하다가 전반적으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개인들이 파는 이유는 이제 좀 꼭지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개인들이 파는 이유, 개인들은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 사실은 전력주에도 많이 물려 계시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뒤늦게 들어가셔서. 네. 사실 고점에 뭐 LS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LS도 올해 들어서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 최고점이 지금 19만 4,800원 부근이잖아요. 네. 분명히 이 부근에 아직도 고점에 있는 사람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발바닥에서 사서 바닥에서 사서 머리에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마 그런 분들은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좀 욕심을 버리자. 특히나 요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욕심을 좀 버려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탄력이 붙었던 종목이라면 요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을 했던 종목은 그만큼 또 급락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식은 좀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으면 파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머리 끝까지 보지 말고 좀 무릎에서 사더라도 어깨 정도에서 팔자.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어깨에서 팔 종목 어떤 종목을 좀 선정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우선은 좀 수출 데이터 너무 중요하겠죠. 네. 국내에서의 그 내수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출 데이터 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좀 앞으로의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정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종목들이 굉장히 좋게 나온 부분에 있어서 낙폭 이후에 상승하는 종목들 뭐 LS도 굉장히 괜찮죠. 또 효성중공업도 사실 전고점까지 가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뭐 거래도 많이 터지지 않았고요. 네. 뭐 LS 일렉트릭도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LS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봤을 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 부분 뭐 22만 원 선 부근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항대와 또 저항대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돌파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일 한 번 더 좀 치고 올라가 준다면 전 고점까지 가는 것은 무리 없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항상 뭐 요즘에는 고점 없는 고점이다 좀 이런 이야기도 제가 좀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좀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아무리 고점이어도 조금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좀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무릎이 아니라 허리에서 팔아서 허리에서 사서 어깨에서만 팔아도 네. 참 좋을 것 그럼요. 같은데. 네. 그러면 저희가 여러 종목들 좀 살펴봤지만 이 중에 특히 좀 한 종목 딱 선택해서 네. 유망한 종목 좀 볼까요?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제가 앞서서 너무 이 탑픽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나 봐요. 네. 제가 오늘 LS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LS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LS 같은 경우는 그 LS 그룹주잖아요, LS가. 그런데 이 지주사인데 LS 계열사들이 지금 정말 열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지금 LS 전선은 뭐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LS 정말 크게 호재로성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LS 그룹이 전체적으로 이제 북미 전력 투자에 대한 확대 모멘텀 지금 다시 한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사실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빠져 있는 상태인데 오늘 오랜만에 거래량 터져주면서 오늘 주가 상승분으로 이끈 부분 여러분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S전선 아시다시피 정말 1조 규모의 그런 미국 최대 해적 케이블 공장을 건설한다 이런 이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200m 규모의 이 전력 케이블 생산 타워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또 LS 전선과 더불어서 LS 마린 솔루션까지 해적 케이블에 대한 정말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계열사들뿐만 아니라 LS 지주사까지 합쳐서 정말 열일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대낙폭 이후에 상승 반등한 모습, 이 흐름 타고 뭐 실적이라든지 수출 데이터,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까지 전력에 대한 키워드 가져가시면은 여러분들 좀 수익의 길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뭐 15만 6,700원 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또 장이 시작이 될 텐데 저는 좀 목표가 좀 높게 잡아서 18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예. 손절가는 13만 원 의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활용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LS를 가장 유망주로 좀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급등락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캐스터와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컸던 급등락 종목들 어떤 건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선 시장 전체적으로 ESS, 전력 관련해서 수급이 굉장히 들어왔다가 오후장 들어서 정치 테마주 부각이 되면서 수급의 이동이 좀 있었는데요. 5위 종목 확인해 보면요. SPG가 올라왔습니다. SPG 같은 경우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이라고 하면 감속기인데 이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감속기 공동 연구 개발에서 공급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10%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HLB 글로벌 확인되는데요. 지분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있어서 기대감을 자극을 했습니다. 이 바라바이오에 60억 원을 투자해서 약 68%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바라바이오 같은 경우는 노인성 치료제 개발 기업인데 이제 HLB가 실버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장중에 27%까지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 좀 줄이면서 11%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왔던 LS 올라왔는데요. 오늘 LS 13%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회사인 LS 전선 측에서 6억 8천만 달러 투자를 해서 미국 해적 케이블 생산시설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에 오늘 강한 매수세 작용을 했고요. 13%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 NCS 올라왔습니다. 오늘 ESS 테마 굉장히 강했는데요. 앞서 이 삼성 SDI가 미국의 1조 원 규모 공급 계약 체결 임박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한중 NCS가 가장 큰 폭으로 움직였고요. 상한가 터치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 좀 반납하면서 20%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KBI 메탈 확인됩니다. 오늘 전력주들 강했다.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특히 앞서 재료가 됐던 것들이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가 투자를 한다. 수조 원대 규모 예상이 된다. 이런 소식들이었습니다. 오늘 KBI 메탈 오후장 들어서 크게 급등을 하면서 24%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확인해 보면요. S&T의 에너지 올라왔습니다. 전일 원전 관련해서 오후장 들어서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이 한수원의 원전 설비인 복수기 관련한 제품 공급했다라는 이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다만 오늘 차익 매물 나오면서 7%대 밀렸던 모습이고요. 같은 테마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7일에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있는데 이때까지 재료가 계속 살아 움직일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택 올라왔습니다. 오늘 원택 관련해서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국내 경쟁이 좀 심화하면서 매출 또 영업이익 2분기에 적자를 좀 감소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원택 4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좀 이어갔는데 오늘 더 큰 폭으로 매도세 나오면서 9%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유리기판 굉장히 뜨거웠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조지아주 유리기판 공장 방문을 하면서 그 매수세를 좀 자극을 했었는데요. HB 테크놀로지 가장 크게 움직였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2%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웨스트라이즈 올라왔습니다. 웨스트라이즈 관련 이슈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인수사 측과 6개월간 매도 금지 확약을 맺었다라는 공시들이 있었는데요. 지난달에 전환사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또 이달 16일에 674만 주가 새로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가 흐름 영향받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14%대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확인됩니다. 장중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전일 신주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오면서 영향받아갔습니다. 매도세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23%대까지 밀린 모습이고요. 12일에 1,300만 주 추가 상장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투자하시는데 대응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락 종목 정리해드렸고요. 네, 저희 시청자 이벤트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보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지금 시청하고 계신 화면 캡처를 해서요. 응원 메시지와 함께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면요. 푸짐한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린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시장에 잘 대응을 하려면 종목들인 나무들도 잘 봐야겠지만 때로는 시야를 넓혀서 숲을 봐야 할 때가 있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산업의 숲을 거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영의 산책 출발합니다.
오늘은 2024년 2분기 프리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도소매의 7월은 어떨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료인데요. 현재 소프트 원자재가 계속해서 가격 상승 구간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쪽에 코코아 가격을 보시면 추이가 계속해서 급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이 나오는 듯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고점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원당, 이 설탕 가격도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2023년 초반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하고요. 고환율까지 이어지면서 음식료 업종의 가격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가격 변경 리스트에서 상승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부만 좀 최근 걸로 들고 와봤는데요.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6월 1일부터 많이들 좋아하시죠. ABC 초콜릿, 가나마일드, 빼빼로 같은 제품의 가격군을 평균 12%나 인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카카오 가격에 영향을 받은 듯해 보이고요. 또 롯데 칠성음료는 역시 6월 1일부터 원당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칠성 사이다를 비롯한 6개 음료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6% 정도 인상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원초 많이 오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에 따라 김 가격도 CJ제일제당을 비롯해서 보이시는 지금 동원 F&B 같은 김 관련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가격을 평균적으로 15% 인상했다라는 내용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 효과는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2분기 실적은 어떨지 같이 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LX에서 커버하고 있는 음식료 업종의 합산 2분기 매출액입니다. 보시면 YOY 기준으로 5.1%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특히 돋보이죠. YOY 플러스 12.4%나 오르면서 6,540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료에 대한 기대감들 높지만 역시나 작년 대비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음식료 살펴봤고요. 다음은 화장품으로 같이 넘어가 보시죠. 최근에 화장품에서는 미국이 역시나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의 화장품 수입 연도별 비중 추이를 봤습니다. 반대로 이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한국이 수출하는 국가겠죠. 차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바닥권이다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는 프랑스에 이어서 미국 내 수출 국가 2위까지 현재 올라선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2023년 기준으로 점유율이 17.3%,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16.5%. 이 추세로만 본다면 아마 역전도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특히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탈리아라든지 캐나다를 제쳤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요즘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기초케어 제품이라든지 이런 선케어 제품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국 제품이 워낙 가성비도 좋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제품 자체의 성능은 뛰어나다 보니까 역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는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3위이긴 하지만 역시 급등하는 모습 좀 차트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품이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 보니까 이 눈높이를 과연 비트할 수 있을까 여부인데요. 비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합산 매출액이 YOY 5.5%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이 눈부시죠. YOY로 2분기에도 역시 26.5%나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버리지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 중에 가장 큰 폭의 탑라인 증가가 또 예상되는 기업은 코스맥스가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이 예상되는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이 제시가 됐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의류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살아나지 않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F&F는 제외했는데도 YOY로 마이너스 12.3%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OEM, 브랜드사 모두 부진하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OEM사가 상대적으로 선호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3사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매출액이 플러스 20%, 영업이익은 플러스 129% YOY로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세실업도 조금 무난한데 영업무역은 2024년 상반기에 좀 베이스가 높았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음식료, 화장품, 의류까지 저희 도소매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2분기 실적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박가영의 산책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시간의 매매 저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어떨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 시작한 지 지금 초반인데 네. 어떤 종목들이 상위권에 올라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한 두어 번 정도 거래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각 10분마다 이제 체결이 진행이 되는데 현재 역시나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전일 상한가 들어갔던 한전산업이 오늘 뭐 강세를 좀 보이면서 강보합권에 한 10% 정도 상승을 하긴 했죠. 네.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도 지금 거래 대금이 한 33억 정도 쏠리면서 지금 현재 뭐 1위로 이렇게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률, 뭐 등락률 면에서는 1위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이제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지금 16,830원으로 한 2턴 정도 지나면서 꾸준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두 번째로는 18억 정도 거래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재룡산업인데요. 네.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HDVC라고 해서 DC죠. HVDC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전력 관련된 어떤 기술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 이제 효성중공업이 관련된 어떤 내용과 함께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쪽에 어떤 수주 소식도 있었고 공장 증설한다는 얘기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구리값 상승과 함께 뭐 LS 그리고 재룡산업, 뭐 전선 관련주들 함께 다 이렇게 움직였던 하루였는데 그 여파가 계속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는 원익큐브 한 11억 정도 이렇게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중에서 보면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종목이 있었어요. 정치 테마주가 좀 있었죠. 예.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당 대표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좀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시세를 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원익큐브도 그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었던 부분이 좀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HB 솔루션, 뭐 HB 테크놀로지 오늘 장중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이었는데 딱히 뭔가 악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뉴스나 내용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일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HB 테크놀로지가 급락이 나왔는데 HB 솔루션이 오히려 하락폭은 훨씬 더 크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뭐 반발 매수세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2 파워가 지금 한 5억 7천만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인데 한 4% 정도 상승이고요. 역시나 원전 관련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 지금 한 4거래일 꾸준하게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CDMO 관련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조 4천억짜리 수주를 받았고 그 이후로 이런 기대감이 그런 CDMO를 하는 기업들로 계속해서 온기가 퍼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전이랑 전선을 아예 떼놓고 보긴 힘든데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이 종목 섹터에 참 관심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원전은 아무래도 지금 그 체코 수주 관련해서 17일쯤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프랑스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가져가느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시러 가셨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이제 뭐 대한민국 1호 세일스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무언가 수주
아니면 좀 희소식이 들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전은 일정이 잡혀 있는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네. 일정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커지게 되고 주가는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전까지는 이러한 좀 강세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관련주들 뭐 너무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장중 눌림을 잘 활용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언급하신 종목 중에 HB 테크놀로지는 이제 전일 급등에 따른 하락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긴 하셨는데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은 그러면 또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걸까요?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SKC 같은 경우는 또 한 5% 정도의 네.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수혜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거는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신고가를 갱신해 놓고 오늘 좀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면 우상향 기조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전적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9월 달에도 상한가를 가놓고 예. 이후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회복을 못하고 쭉 빠졌던 그런 이 종목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가시면서 매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래량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좀 눈에 띄는 종목이 넥슨 게임즈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넥슨 게임즈가 이번에 그 새로운 게임을 출시를 했죠. 네. 디센던트라고 퍼스트 디센던트. 네, 퍼스트 네. 디센던트라고 그 스팀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발표 직후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0만 명의 오픈 베타에 참여했던 유저들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유저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한 50만 명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국내 게임 중에 로스트아크라고 해서 스팀에서 네. 한 2, 30만 명의 유저들이 사용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규모가 꽤나 큰 그런 인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데 좀 주의를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던전 앤 파이터라고 모바일용으로 낸 게임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중국에서 출시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무려 거의 1조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라는 희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급락을 딛고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넥슨 게임즈도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에 게임주들 상반기에는 너무 부진했는데 내일 또 신규 상장도 앞두고 있고요. 네, 그렇죠. 신규 상장은 사실 최근에 이제 상장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이렇게 네. 빠지는 경우들이 이제 10종목 중에 8, 9종목이었기 때문에 사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 정도 음봉으로 쭉 밀린 이후에 가격적으로 조금 더 메리트가 생기는 부분이니까요. 그때는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보고는 접근할 수 있겠지만 물론 게임 섹터 지금 넥슨 게임 때문에 약간 주목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조금 더 상장 때는 아무래도 이제 거품이 많이 껴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 상장하는 시프트업은 조금 보수적인 접근 네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외에 저희 30분 또 지났는데 어떤 종목들 새로 눈에 띄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기존의 거래 대금이 처음부터 이제 쏠리기 시작했던 종목들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종목들이 상위 거래 대금 5위 안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조금 눈에 띄는 게 SPG와 두산 로보틱스 정도 네. 이제 로봇 관련된 테마들이죠. 종목들인데 SPG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속기 관련된 종목이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화 관련된 그런 로봇인데 최근에 주가가 한 차례 올랐다가 다시 한번 그 저점을 지지하는 구간까지 밀려 나와서 좀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7월 들어서면서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주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네. 어떤 모멘텀이 좀 불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들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점단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한번 시세가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고 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일장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저희 내일의 장바구니에서 이슈들 꼭꼭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좀 자동차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예정인가 봐요. 네, 그렇죠. 사실 그동안 좀 현대차나 이제 기아도 마찬가지였지만 주가가 조금씩 좀 쉬어가는 또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월, 5월 달에 대한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는 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 6월로 들어서게 되면서 판매 데이터가 전년 대비해서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조정 흐름세가 나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높았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 모멘텀도 조금씩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좀 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5월은 좋았는데 6월은 안 좋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2분기 실적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컨셉보다는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시장은 여기에서 전기차가 비중이 높아지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1분기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비중이 계속 좋아지는 거냐 여부가 좀 시장에서는 부품주별로 좀 차별화 좀 생각보다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6월달 유럽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보더라도 특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판매는 굉장히 많은 이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전기차는 계속 부진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일리노이주 관련된 딜러 뭐 소송 이슈가 좀 있었던 만큼 만약에 실제로 판매량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조금 약간 오류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조금은 충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의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방향성은 일단은 하이브리드 비중이 얼마만큼 올라가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울산 공장에서도 하이브리드 라인 자체를 늘리고 있고 조지아 공장이나 내년에 북미 쪽도 기존에는 원래 전기차 라인업부터 늘리려고 했는데 네. 일단 하이브리드처럼 이런 믹스 개선이 얼마만큼 이게 선방을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도 역시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환율도 뭐 1,380원대에서 계속 꾸준히 환율 우호적인 환경이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은 물론 결국에는 북미 쪽 가동이 10월부터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운임비에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좀 부각된다라고 했을 때 환율의 영향은 좋았지만은 운임비에 대한 부담도 같이 섞였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영업적인 마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조금 부합되는 수준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2분기는 현대차 우리가 생각했던 컨셉보다 이게 퍼포먼스가 그렇게 엄청나게 좀 빠르게 올라오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지금 최근에 좀 한 시간 전에 이슈가 나왔던 이제 폭스바겐이 전기차 관련 공장을 폐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프리셀에 그러면은 내일 아마 반사적인 수혜로 어느 정도 영향은 좀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폭스바겐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저희 뭐 섹터는 자동차일 테고 종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부품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주가가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매 데이터가 좀 부진했다는 점이고 저는 이제 포커스를 물론 인도 IPO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10월 달에 조지아 공장이 가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제 조지아 공장 근처에 있는 뭐 하신이나 뭐 SL이나 이런 업체들이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차 전기차 플랫폼인 eGMP 같은 경우도 원래는 현대모비스가 결국 대부분을 물량을 다 수주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제 결국에는 하신에게 또 수주 물량을 주게 되면서 이제 북미 쪽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올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빠졌지만은 이제 8월, 9월 그 한 이 두 달 정도만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한번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지아 공장 가동에 따른 이제 같이 좀 진출하는 부품주들을 중점적으로 봐보는 게 좋겠다라는 네. 얘기 해주셨고요. 네. 요 외에도 또 요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이 현대차는 또 많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크죠. 뭐 실제로 인도에서도 시장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전기차 침투율도 점차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9월달, 10월달에 IPO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3조 5천억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마히힌드라나
타타와 같은 인도의 자체 자동차 완성 업체들이 오늘 계속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타겟을 뭘로 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SUV 쪽에 강한 뭐 산타페나 아니면 투싼과 같은 이런 모델들로 공략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선점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화신을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실제 네. 인도 시장에서 그 매출 비중 자체가 20%가 하신입니다. 하신이 가장 많고 서연기관이나 아니면 그 SL이 보통 18%, 17% 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기보다는 좀 하반기를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동차가 왜 하반기를 봐야 되냐. 물론 네. 오늘 새벽에 나왔던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도 있고 이창용 한국은행 청재도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자동차 할부 금리가 전반적으로 한 10%입니다. 이 10%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9%, 8%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자동차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봤을 때는 구매 심리 자체가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판매 데이터 자체도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자동차 하반기에는 꼭 봐야 되는 섹터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제 내수는 좀 안 좋은 계속 상황인데 이것도 그럼 하반기에는 좀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구매할 때도 굉장히 그런 매크로적인 좀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의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아직 내수 쪽으로 들어오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엔 인프라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기차가 판매 데이터가 빨리 올라가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하반기에 신작 출시가 어떤 것이 하나둘씩 나오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신차 출시에 따른 그 효과도 하반기에 같이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북미 시장 침투율과 국내 내수만 조금 더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투신 자체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 이후에 반기 보고서에 따른 현대차의 주저하는 정책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도 좀 힘을 싣고 있다는 얘기 해주셔서 이게 네.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올해까지는 이제 투싼이나 산타페 쪽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을 했고요.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팰리세이드까지 모델을 적용을 하고 한 26년쯤에는 제네시스 라인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의 아담 스미스 이제 애널리스트도 계속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올해 네. 2월달에 리포트 제목 상단에 I'm sorry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애널리스트가 원래는 테슬라 이제 강성론자인데 전기차는 당분간 이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미 얼리어부터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전기차 살 사람 다 샀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쌓이는 시간이 2026년까지는 계속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는 하이브리드 쪽에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올해 2월달 리포트고 계속 꾸준히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코리아 FT가 최근에 빠졌던 거는 1분기 실적이 너네 하이브리드 잘한다면서 생각보다 이 카네스트 관련된 이 부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 사실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미리 수주를 받고 점차적으로 2분기, 3분기 확대되는 전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충분히 하이브리드 쪽 관련해서 뭐 도요다나 포드 대비해서도 현대차가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울산 공장과 올해 조지아 공장까지 가동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어떤 차 타시는지? 네, 제네시스 타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는 아닐 테고요. 내연기관차 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네. 저도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네. 아직 전기차는 얼리 어답터 외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러면 저희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섹터나 종목에 특히나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 중에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일단은 지금 전부를 봤을 때는 아까 하신도 얘기를 했었고, 물론 현대차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타이어 회사들도 조금 부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천연 고무 가격도 많이 올라왔고 운임 가격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히 저는 여기서도 주가 측면에서는 향후에 이 매출 비중을 전기차 투입이 얼마만큼 나오냐. 우리가 보통 타이어를 바꾸게 되면 한 4년에서 5년입니다. 그 이전에 언제냐. 그게 우리가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네. 그때 신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교체 타이어 수요도 지금
상당히 지금 올라갈 시기가 됐거든요. 그게 하반기에 그동안 많은 부분들을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천연고무 가격이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운임비도 충분히 피크아웃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측면도 좀 접근해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넥센 타이어 쪽에서는 넥센 타이어, 넥센 그리고 타이어. 부품 쪽에서는 화신, 그리고 대형 차들 중에서는 기아 같은 경우가 올해 조금 현대차 대비해서도 실적 전망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세 개 종목 중에는 가장 좀 유망하게 보신 종목이 있을까요? 그래도 화신이라 좀 볼 수가 있는 게 결국엔 인도 IPO와 조지아 공장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또 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탄력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신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바구니 일정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네, 11일에 미국 6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이어갔는데 다만 또 더 많은 데이터 확인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연준이 말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향해 갈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국내 시간으로 했을 때는 밤 9시 넘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1일에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델타 항공 또 펩시코가 11일에 실적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결과들 내놓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이번 주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11일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텐데요. 시장에서는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합니다. 관련해서 내일 소식들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야기 나왔던 게임주 시프트와 관련해서 내일 신규 상장을 합니다. 코스피 IPO 대여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 공모가 6만 원에 확정이 됐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 3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장했던 게임사들 기준으로 했을 때 4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만 흥행 성공을 해서 더블이 된다면 크래프톤에 이어서 두 번째를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흥행에 성공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일 추가적으로 NC소프트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게임주들 내일 수급이 들어올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의 김주영이었고요. 네, 저희 시청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마감까지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역시나 참여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겠죠?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샵 9083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푸짐한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주연 캐스터 통해서 내일의 장바구니 일정까지 같이 체크해봤고요. 조금 전에 이제 폭스바겐이 전기차 공장 폐쇄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아우디 벨기에 공장을 폐쇄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감에 보조금도 정부에서 축소를 하면서 전기차 수요 자체가 좀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차 자체가 워낙 무겁죠. 이에 따라 물류비가 많이 드는 좀 구조적인 문제 역시 폐쇄 검토의 배경이 됐다라고 합니다. 오늘 들려온 이 폭스바겐 외에도 최근에 전기차 수요 전망 자체를 낮춘다든지 공장 자체를 폐쇄한다라는 소식들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하이브리드 쪽이 좀 선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역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게임주 얘기도 시간을 거래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긴 하죠. 그리고 또 내일 장바구니에서 살펴봤듯이 시프트업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콘솔, PC 쪽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모바일까지도 잘하고 있는 시프트업이 과연 어떤 성적을 내줄지 내일장에서도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저는 또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제로 D마켓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